결과를 틀려야 돈을 받는 이른바 역배팅 피해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큰 돈을 잃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고 트렁크에 가둔 채 달아난 50대가 범행 하루도 안 돼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가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휴학을 이어오던 충북대와 건국대 의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복학했습니다. 일단 재적은 피했지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하는 스포츠 역배팅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역배팅은 해외 축구 경기 결과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맞히지 않으면 돈을 주는 것인데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며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끌어들였는데 전형적인 금융 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축구 경기 결과를 맞추는 스포츠 베팅 사이트. 알바니아 등 이름도 낯선 해외 리그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기는 팀을 맞히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틀려야 배당금을 받는 이른바 역배팅입니다. 배팅이 성공하면 100만 원 투자자에게는 4,800원을, 1,000만 원은 8만 원을, 3,000만 원은 45만 원을 주는 식으로 고액 투자를 유도합니다. 돈을 잃을 확률이 매우 낮아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늘고 있었는데 며칠 전 7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한꺼번에 알바니아 경기에서 돈을 잃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알려준 대로 돈을 걸었는데 점수를 맞힌 겁니다. 저는 이제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베팅을 하라고 떠서 했고요. 원금 보장이 3일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가입도 하고 그랬는데 딱 3일 만에 터져버렸어요.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몇몇은 억대로 투자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남은 돈을 돌려받고 싶어도 계속 기다리라고 하거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투자하시는 사람들을 전부 불법 도박하시는 사람으로 다 신고를 해서 자기들이 그 통장을 다 못 쓰게 만들겠다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더 큰 문제는 다단계 형태로 사람을 데려오도록 해 피해가 지역사회 전체로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에서는 제천과 보은, 옥천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제주와 천안, 동해 등 전국적인 규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천에 못해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아는 지인들만 해도 거의 한 20명이 넘어요. 제 친구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다 보니까 창피하죠. 신규 참여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충당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괜찮다. 지금 뭐 안전하다. 돈 더 투자해라. 실제로 저희 어제 들었는데 어제 다른 방을 하나 또 만들었대요. 제주경찰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가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범행 하루도 안 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택시기사의 손을 묶고 트렁크에 가둔 뒤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했는데요. 택시기사가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늦은 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택시가 줄지어선 길가에서 차량에 탑승합니다. 잠시 뒤 16km 떨어진 으슥한 곳에 도착한 택시가 갑자기 멈춰서고 차량의 불빛이 꺼집니다. 탑승한 남성이 강도로 돌변해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겁니다. 뒷좌석에서 목에다 칼을 갖다 대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직 더 사셔야죠. 차문을 잠가라. 그다음에 비상등을 갖다 켜지 마라. 이 남성은 택시기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트렁크에 가뒀고 휴대전화와 신분증, 현금과 카드를 모두 빼앗았습니다. 택시기사를 트렁크에 가둔 채 공터까지 운전해 갔고 택시 내부 블랙박스를 떼가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남성은 택시기사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목적지 인근의 농협에서 최대 한도인 7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트렁크에 갇혀있던 택시기사는 내부의 비상손잡이를 작동해 스스로 탈출했고 곧바로 경찰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홈마다 한 번씩 다 손을 갖다 몇 번 대는 거는 저거 해가지고 그게 딱 걸리더라고. 저도 이거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딱 열리더라고요.
경찰은 차량에 남은 지문을 확보해 용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CCTV로 동선을 추적해 17시간 만에 50대 남성을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청주에서 역주행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경찰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70대 운전자를 입건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300m가량 역주행했지만 운전자가 대동장치를 작동했다는 근거 영상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충북 선관위가 회계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정치 자금을 처리하게 한 모 정당 전 충북도당 위원장과 전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까지 1년 9개월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의 정치 자금을 전임 회계 책임자가 처리하게 했고 당시 회계 책임자는 후임에게 회계장부를 인계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당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 책임자만 할 수 있고 책임자가 바뀔 때 반드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계속해오던 충북대 의학과 학생들도 제적을 피해 전원 복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등록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을 고려하고 있어 상황의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대 의과대학입니다. 본과인 의학과 개강일 학생들의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176명 모두 복귀 마감 시한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추가 수강 신청이 4월 2일까지다 보니 본격적인 수업은 이후 가능할 전망입니다. 건국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복학 대상자 262명 대부분 복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학교 모두 무더기 제적 사태라는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수업 정상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의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이 제적을 피해 복학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강 신청도 대부분 한두 과목만 하고 있어 이대로면 제대로 된 교육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등록은 했는데 실제 지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과목 내지는 2과목 정도만 수강 신청을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올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부 의대에서 복학한 뒤 다시 휴학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방법 등이 학생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미등록 휴학에서 방식만 바꾼 무늬만 복귀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도 학생들이 등록한 뒤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복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의학과와 달리 이미 개강한 충북대 의예과의 경우 수업 일수가 4분의 1이 지나며 사실상 1학기 수업 정상화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입생을 포함한 상당수 의예과 학생들이 최소 학점만 수강 신청한 뒤 그동안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 F학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온천 관광지인 수안보에 KTX역이 개통되면서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반나절 온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장점 때문이죠. 쇠락한 수안보 관광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 기자입니다. KTX 수안보 온천역에 내린 관광객들. 도착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던 농촌 콜버스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각종 온천이 몰린 수안보 시내까지 걸어서 15분 거리. 현금 1,000원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괜찮네요. 옛날에 막 버스 타고 다녔다 그랬는데 우리도 처음 와봤어요, 여기. 지난해 말 개통한 수안보 온천역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가 기차 출도착 시간에 맞춰 하루 6번 배차 중인데 주말이면 꽉 찹니다. 주말에 많을 때는 어떨 때는 10명 이상씩 오셔가지고 콜버스를 한 번에 못 오시는 경우도 발생해서 그다음에 시내버스 타고 수안보 면소재지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교에서 KTX로 1시간 10분대로 가까워지면서 반나절 온천 관광은 더 쉬워졌습니다. 2-3시간 이용 가족탕 대여는 3-4만 원, 하루 숙박비는 10만 원 미만으로 저렴한 편. 온천뿐 아니라 성문동천 벚꽃길을 따라 수백 미터에 걸친 조교길은 무료로 이용 가능해 이른바 가성비 관광도 가능합니다. 조격도 하고 온천도 하고 이제 그래서 공기도 좋고 오늘도 저기 올라갔다가 산에 한 바퀴 맨날 돌고. 새로운 변화도 일고 있습니다. 1박에 200만 원이 넘는 개별 노천탕을 갖춘 호텔은 고급화 전략이 통해 몇 달치 주말 숙박이 만실입니다. 또 관광 타깃을 세분화해 전체 객실을 소규모 놀이시설에 갖춘 키즈풀로 리모델링 중인 곳도 있습니다. 충주시는 조만간 주중 시티 투어와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시작하고 판교 지역 중장년 팸투어로 홍보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온천 관광지처럼 특색 있는 문화와 거리가 형성돼 있지 않은 점은 수안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영남 지역을 초토화시킨 산불로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뿐 아니라 해마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화자가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영남 지역을 집어삼킨 산불로 지금까지 7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3,000명이 넘는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600여 건.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 실화 등 절반 이상의 산불이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실수로 인한 산불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하지만 실화자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이 붙잡힌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2년 전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시작돼 축구장 1,500개 면적을 태운 홍성 산불. 복구비만 100억 원 이상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다 보니까는 사람을 갖다가 특정하고 이렇게 또 건강하는 비율이 좀 낮는 상황으로 원인이 이쪽으로 갔다 가는 그 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제 지난 3년간 지역의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 판결문 6건을 분석했습니다. 집행유예가 4건, 벌금형이 1건입니다. 산불을 낸 범인을 잡아도 인명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면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최고 3천만 원까지 가능한 벌금형도 실제 선고액은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 예방적인 측면에서 처벌 수준을 좀 강화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산불 감시원이라든가 그 CCTV 또 드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산불 예방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의 피해와 부담으로 돌아오는 산불 재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대형 산불로 전국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충청북도가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었습니다.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벌할 방침입니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100만 원, 흡연은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로 이어지면 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는 불법 소각 250여 건이 적발돼 과태료 6천여만 원이 부과됐으며 3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산불 예방을 위해 소백산과 월악산 국립공원의 모든 탐방로가 출입이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소백산 20개 구간과 월악산 24개 구간을 어제부터 별도 통제할 때까지 전면 통제하고 지역 순찰을 비롯한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속리산 국립공원은 20개 구간을 통제하지만 법주사에서 문장대까지 구간을 포함해 4개 구간은 개방합니다. 이번 조치는 당분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될 수 있다는 기상 전망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025 제천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서 대중선호도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천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일반 관람객 실시간 투표와 전문가 평가에서 대중선호도 최우수 축제로 뽑혔습니다. 엑스포 관계자들은 현장 관람객이 평가한 결과라 의미가 크다며 오는 9월 20일부터 열리는 엑스포를 더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이 영동에서 열리는 세계 국악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전북 도립국악원과 영동 엑스포 조직위는 행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홍보와 프로그램 참가, 국악 문화 활성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30개 나라가 참여하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오는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청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본격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어제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서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과 도시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특히 공사로 전환하면 출자 형태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익개발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시의회 조직 변경안과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청주경실련 재창립에 반대하는 대한시민단체 설립이 추진됩니다. 대한시민단체 창립추진준비위는 기존 충북청주경실련 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창립 발기인 150명 이상을 모집하고 비상시국이 완화되면 각계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경실련은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 승인을 받아 재창립이 임박한 가운데 과거 성희롱 사건 관계자 배제를 요구하며 시민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보제 이상설 선생의 순국 108주기 추모 행사가 진천 숭유열사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건립된 이상설 선생 행장비를 제막하고 선생의 서운을 대한민국장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추진위원회 발대식도 열렸습니다. 진천구는 이제 추진위와 함께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가보훈부 방문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후원사 참가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후원사는 전자와 항공, 음료, 보험 등 30개 업종이 대상이며 4월 말까지 의향서를 접수합니다. 공식 후원사는 후원 규모와 등급에 따라 사업 공급권과 대회 엠블럼 마스코트 사용권, 광고권 등 다양한 권리와 혜택을 받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과 개별 협의를 진행한 뒤 업종별 공개 입찰 등 선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